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여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자리에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들으셨던 수희의 목소리를 직접 연기하신 송하린 성우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중에 삽입곡 중에 하나인 아참을 부르신 김뜻돌 뮤지션도 오셨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영화나 영상 작업을 하실 일이 두 분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많으시겠고요. 네,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객들과 같이 상영 이후에 대화를 나누시는 건 조금 어색한 자리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긴장하시지 않게 여유 있는 미소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작업들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덧붙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희는 그 주 내내 딸기우를 들고 왔다. 저 새 이름 알아? 왜 그래? 눈동자가 갈색이구나. 신경 쓰니? 그런 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름에서 수희와 루비와 기타 등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성우 송하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들으셨던 아참이라는 곡의 원곡자고요. 네, 제 노래가 아까 잠시 그 라이브처럼 나왔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름과 관련한 두 분의 작업을 오늘 중점적으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전에 하셨던 작업들도 몇 개 소개를 해주시면 이런 작업들을 하셨구나, 이런 노래를 발표하셨구나 조금 더 확실하게 관객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실 것 같아요. 송하림 성우님부터 몇 가지 기억나시는 작업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성우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더빙이나 게임 분야 쪽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극장판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라는 작품에서 송태섭 여동생으로도 송아라로 그래도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모바일 게임 쿠키런 킹덤의 세인트릴리나 아니면 롤의 아펠리오스라고 이제 게임 캐릭터의 음성을 연기하는 작업도 종종 했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좀 익숙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퍼스트 슬램덩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환호성을 자극할까요? 참 좋은 영화예요. 오늘은 그 영화를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김뜻돌님도 작업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작업이요? 네, 이전에 어떤 앨범을 발표하셨는지 이런 노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나왔던 저희 노래가 한 4년 전? 5년 전 좀 거의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곡이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옛날 생각이 약간 젖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장르 불문하고 쓰고 싶은 노래들을 써왔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앨범을 하도 많이 내가지고 모르는 자꾸 그런데 네, 가장 최근에는 5번째 봄이라는 싱글 내고 단독 공연하고 요즘에는 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또 한동안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뮤지션분들은 조금 더 갑갑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공연의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고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초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작품은 쇼코의 미소라든지 밝은 밤을 쓰신 최은영 작가의 소설집에 실린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동명의 단편집에서 가지고 온 그 여름이라는 소설이고요. 동시대 젊은 작가의 단편을 못지않게 젊은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시도는 국내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뭐 이전에 고전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다거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의 고전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시도들은 있어도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로서의 어떤 흔적이 남게 되는 작품인 것 같고요. 2015년 생각보다 맑은이라는 작품을 연출했던 한지원 감독이 연출했는데 작화와 제작 전반의 과정들을 레드도 컬처하우스라는 회사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극장 개봉하기 전에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OTT 플랫폼이 나프텔이라는 곳에서 총 7개 에피소드로 공개가 됐었고요. 그 시리즈를 극장 상영 버전으로 재편집해서 보신 것이 오늘 보신 그 여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라프텔에 들어가 보니까 화마다 귀여운 제목들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이나 단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화는 딸기 우유, 2화는 사귀는 애 이런 식의 부제들이 붙어 있는 시리즈가 각 10분 내외 에피소드로 공개가 먼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참 예쁘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떠올리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하지만 좀 미숙해서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또 주고 내가 깊이 상처 입었던 시절의 풍경들을 담은 작품인데요. 그 화자가 나일 때는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황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을 놓치고 상처를 주었던 시절을 복귀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아련한 느낌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었던 계절을 반드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너무 미숙했고 너무 못했었어라는 그런 막연한 후회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 줬던 거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좀 다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연한 다짐, 그 미숙함을 잊지 않겠다는 누군가의 마음에 생채기를 냈던 시절에 붙이는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쓰는 편지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원작에서도 그리고 이번 애니메이션에서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은영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장들이 이 작품의 심장이라면 이 애니메이션의 섬세한 작화라던가 연출이라던가 음악, 또 목소리를 입히는 과정은 이야기를 살아서 움직이는 실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층 선명해진 것은 계절의 질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원작의 탄탄한 문장을 딛고 한층 좀 선명한 공감각으로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또 오늘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두 분은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시리고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럼에도 아주 반짝이고 예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의 좀 내밀한 감상을 부르게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 완성된 걸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희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도 그랬는데 역시나 지금 다시 보면서도 이경이를 처음 만났을 때 벅차고 설레고 푸릇푸릇했던 마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무거워져서 깊은 한숨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엔딩을 맞게 되고 난 다시 봐도 소희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뭔가 여름이 기분 좋게 기억되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왔던 소희의 인생처럼 이번에도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수희는 한 번도 쾌적한 여름이라던가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으로 20대 초반을 보낼 수 없었을 캐릭터이기도 해서 그 여름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청량한 단어인데 수희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계절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특별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의 20대 초반을 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막 되게 그런 자취방에서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되게 치열했던 20대 초반이 생각나기도 했고 좀 그 누구나에게 그런 첫사랑, 고등학교 어떤 10대 시절의 첫사랑을 되게 아련하게
기억나게 하는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이런 퀴어 관련한 이슈에서도 영화 안에서 어떤 그런 퀴어 혐오적인 한국 2000년대 초반의 한국 그런 사회를 좀 보여주면서 약간 2002년, 2003년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악했겠구나 그러면서 좀 저도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아픈 말들이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그것보다는 혐오 표현들이 조금 좀 덜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20년 전에는 어땠을까? 싸이월드 하던 시절에 그때의 키워드는 어땠을까를 조금 상상해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이라는 배경이 중요한데 사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이 극중 인물들의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 딱 제가 20살이었고 그 2002년 월드컵의 여진과 이제 성인으로 진입한다는 그 청춘의 흥분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던 그 여름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 여름에 벌어졌던 어떤 일을 들어도 거의 눈물 날 것 같은 딱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영화를 보는 것과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일 수도 있을 텐데 영화를 보고 나서 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배경을 바꾸셨을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분명한 동시대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로 이야기를 가져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무언가인데 그럼에도 2000년대 초반에 그 문화의 여진 같은 그 흥분을 이 작품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영화를 기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대 배경이 복스란히 들어있어서 너무 아련하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고요. 한지원 감독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한참을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 작품의 연도를 그대로 2000년대로 두셨을까? 왜 그 초반에 기억으로 두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2000년대 초반 배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원래 작품에 가지고 있는 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누군가에게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까운 과거든 멀리 있던 과거든 내가 가장 미숙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소환하는 장치를 가지려면 과거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다. 시대 배경을 함부로 섣불리 바꿀 수 없는 작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뭐 여름이었다 이런 얘기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또 지난 유행어인가요? 어쨌든 그 여름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괜히 좀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게 있고 달뜬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작품과는 상관없이 여름에 가지는 계절의 느낌 두 분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여름이. 이거 그렇죠. 네, 너무 더워서 금세 지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애써 공들여 하는 이제 복장이나 화장이나 이런 것도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하면서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타입인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그게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김 대표님은 어떠세요? 여름? 저는 6월이 생일이어가지고 6월이 딱 다가오기 시작하면 6월 1일부터 좀 흥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름형 인간이라 저는 땀보다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여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여름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와서 좋은 사람 한 명, 여름에 와서 너무 싫은 사람 두 명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도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애니메이션 속 여름은 좀 아련하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름의 생활감의 불편이라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교복 소매도 왠지 막 바스락거릴 것 같고 실제로 너무 찝찝하지만 그 계절의 성향한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장르 역시 애니메이션이기에 그 여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확실한 그 공감감이라는 느낌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고요. 송아리님은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게임 캐릭터를 목소리 연기하시는 일도 많으시잖아요. 뭐 아까 소개해주신 작품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랑사가의 세리아드 같은 캐릭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좀 판타지성이 아주 분명한 대상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녹음할 때와 뭐 퍼스트 슬램덩크라던가 이 작품처럼 아주 현실적인 배경의 이야기 캐릭터일 때 그 접근 과정이 실제로 좀 다르신가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극 중에 텐션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기하다 보면은
게임이나 일반 좀 판타지성이 짙은 작품들은 더 오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그냥 성우 같다라는 얘기들이 저는 그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표현하고 하면서 생기는 것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현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누구나 이질감 없이 느껴야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제 과거를 좀 돌아본다던가 이제 학창 시절을 돌아본다던가 혹은 친구와 얘기를 나눌 때 아니면 내 연인과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얘기했었지 하는 그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는 것도 많았고 만약에 저한테 없는 기억이나 경험이었다면 좀 주변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보려고 했어요. 약간의 개인적인 세상을 염탐하는 시간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저 커플들은 어떻게 대화할까? 친구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나눌까? 어느 정도의 소리 크기와 어느 정도의 감정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블로그랑 유튜브에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작업하셨던 모든 캐릭터들의 목소리에 수식어를 하나씩 붙여주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야성적이고 털털한 원시인, 약삭빠르고 간사한 쥐, 차분하고 신성한 영혼 이렇게 목소리의 부분들을 해주신 거 보면서 아 어쩌면 목소리 연기라는 작업이라는 게 그 캐릭터의 성격을 이런 식으로 단어로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역으로 그 게시물들을 보면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수희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걸 먼저 생각한다기보다는 연기를 하면서 그게 잡히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사람을 하나로 정의하긴 힘들잖아요. 그 수식어들로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 캐릭터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나한테 다가왔던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올리다 보니까 수위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느껴지기보다는 수위를 많이 제가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아요. 수희라는 인물은 어떤 힌트가 가장 세게 다가오는 캐릭터이던가요? 아, 이 점이 이 사람 핵심이구나, 본질이구나 하는 지점을 감지하셨을 텐데요. 저는 수희가 정말 한결같고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덤덤하고 어른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수희도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 나이 또래와 맞지 않은 깊은 마음을 가진 그런 수식어로 생각해 봅니다. 이후에 블로그와 유튜브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수희의 목소리가 마음이 좀 깊은, 네. 이해심 깊은,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이런 식의 수식어들로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송아림 성우님은 연기했던 캐릭터를 내가 다시 보아도 훨씬 마음이 가고 이입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뜻돌이님은 굳이 수희와 이경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시선을 조금 따라가서 영화를 보게 되시는 편이에요? 저도 당연히 수희 입장이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좀 비슷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많고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제 성격인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경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할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래도 괜찮은 걸까? 이러면서 오히려 약간 반대 캐릭터의 심경을 좀 계속 더 유추해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유추하는 재미라는 게 애니메이션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지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원작에서 볼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둘이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뭔가 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20살 때 너무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대를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구할 수 있는 방이라는 게 너무 좁은 고시원이고 거기에는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 곰팡이 때문에 이경이가 기침을 하는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좋지 않은 환경을 얻었기 때문에 내 연인이 지금 내 방에 와서 이렇게 건강이 나쁘구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수희가 엄청나게 더 힘을 내서 500만 원짜리 그
보증금이 있는 방을 구하는 그런 설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대사로 해주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몽타주로 이경이 없는 동안 수희가 혼자 곰팡이를 몰래 지우거나 이런 장면들로 그 장면을 보고 왜 지금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까? 이경과 붙어있는 순간이 많았을 텐데 언제 시간이 돼서 저런 걸 하고 있었을까? 저게 수희에게는 사랑이었을까? 이런 지점들을 유추하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만 가질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겠죠. 더빙 작업 기간이나 이런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질문이 조금 늦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섭외를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 작업에 두 분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오디션을 봤는데 이경이도 사실 봤어요. 같이 봤어요. 소희하고 이경을 이제 동시에 같이 봤는데 전 할 때는 이경이가 더 편했거든요. 목소리 톤도 저는 왠지 이경이에 어울리는 상황 작업들을 하셔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경이를 조금 더 편하게 오디션 때 보고 수희는 너무 그러니까 수희에 대한 표현이 많이 없어요. 수희가 원래 자기 생각이나 수희의 입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느껴지는 감정대로 수희를 했는데 덜컥 수희로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대로 이제 이경이의 입장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희의 시선으로 보는 이경이와 또 이경이었을 때 보는 수희와 이런 양측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작업할 때 굉장히 좀 많이 깨닫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아까 방금 그 헷갈렸는데 주인공들 이름이 저는 이경이 입장에서 봤고 네 반대로 수희가 약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도 아참이란 곡이 문의가 왔던 게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 3년 전쯤이라 기억이 나는데 영화를 우연히 한 달 전쯤에 서초원에 놀러 갔다가 사직동에 놀러 갔다가 한시네마에 이렇게 그 여름 포스터가 막 붙어 있는 걸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이거 내 노래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이게 영화로 개봉한다고 하면서 먼저 연락 오시기 전에 그 포스터를 막 보고 연락을 과연 해주실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도 몇 년 전에 듣돌림 노래를 이런 영화에 넣고 싶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재밌겠다. 어떤 내용일까 되게 뭔가 기대하면서 응했던 것 같고 저는 무슨 말이야 그랬지? 그때는 이 영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만 있는 상태에서 곡을 쓰는 걸 수락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잠깐 기억나는 걸로는 아주 짧게 클립 같은 걸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에 뚫린 노래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음원을 사용하시고 싶은 줄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신촌전자 라이브라는 라이브 영상의 음원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던 기억이 그래서 그 음원을 원하시는구나. 좀 특이하다. 근데 아니야 뭔가 라이브에 삽입되는 음원이었더라고요. 김태토님 아참이라는 곡이 그 중간에 레즈비언 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잠깐 등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2시간짜리보다는 물리적으로 더빙 시간이 짧겠지 뭐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작업 기간은 어느 정도나 그 작품일까요? 이게 처음에 라프텔에서 서비스 됐을 때 에피소드별로 방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작업을 에피소드를 한 3편 정도 묶어서 한 3, 4일에 걸쳐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작 단계에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뒷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서로 따로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기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독님과
네, 그렇게 얘기 나누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기를 생각해보면 아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일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들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기 때문에 네. 녹음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풍경 같은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각각 다 따로 녹음을 진행하셨나요?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은 정말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 다 좀 다르게 마이크를 받아야 되는데 같이 작업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별 녹음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는 알고 가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장르 자체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더빙과는 다르게 배경이 현실이어서 어느 정도의 텐션으로 상대 성우가 이제 연기를 해줄지 잘 몰랐던 점이 저한테는 좀 가장 크게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노래할 때 마치 가이드처럼 누군가 녹음한 상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내 목소리 녹음하는 건가요? 아, 네네네. 가이드는 있었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는 그러면 이경의 목소리를 연기한 윤하영 배우, 아니, 저기 성우님과는 얘기를 하실 때 좀 어떤 호흡을 두 분이 얘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쓸데없는 질문. 실제로 만나신 적이 없을 거잖아요. 작업 기간 작업을 중에는 하면서. 네, 맞아요. 없습니다. 그럼 혹시 두 분 중에 먼저 그 더빙을 마치신 분이 계신 상황이라면 네. 다른 분이 녹음하실 때 그 목소리를 재생을 해주시나요? 아니요, 이게 타이밍이 각자 다르고 서로 연기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들려주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데 제가 감정적으로 좀 서로의 대사가 필요할 때는 만약에 전 이제 선배님이거든요. 아영 성우님이 이제 선배님인데 선배님이 먼저 하신 거 들으면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호흡을 받으면서 연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뒤쪽에 갈수록 많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앞부분에는 제가 거의 먼저 녹음을 하게 돼서 별 도움 없이 그냥 진행했는데 뒤로 갈수록은 이제 이경의 마음이라든지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많아져서 네,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살짝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더빙이라는 건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에 가깝겠네요. 저는 그쵸. 대화를 주고받는 액션 리액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일 거라는 막연한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무한도전 더빙 같은 것만 생각하니까 각자 이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경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글이긴 했어요. 원작에서도. 원작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원작은 3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은 수인은 이런 식으로 하자가 따로 있고 그 하자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들려주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이경의 나레이션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인은 조금 더 상대적인 감각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경의 눈으로 본 수인이라는 설정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되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원작보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수위가 너무 마음이 가고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원작보다 훨씬 여운을 남겨줘야 하는 인물의 몫이 커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입장에서 소설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무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운을 좀 남겨야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목소리에 반영된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성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뭐 말끝을 흐린다 정도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많은 걸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희의 입장에서 전 너무 힘든데 이경이한테 힘든 걸 비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그러면 내가 느끼기엔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경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꿋꿋한 척 하려면 많이 자제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래서 사실 수희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다듬고 또 이경이를 배려해서 참고 표현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목소리에도 최대한 덤덤하고 담담하게 괜찮은 척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자기 변명이 진짜 하나도 없는 네. 인물이잖아요. 수희는 원작에서도 똑같아요. 수희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깊숙한 속내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원작에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굉장히 애놀이 없는 인물인데 아까 오디션을 이경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수희 목소리 연기자로 선택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완성된 걸 보면서 사실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요. 조금 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 배우의 연기를 들었다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여기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좀 많아서 아직도 저는 제 연기를 보면 너무 부끄럽고 막 벌거벗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작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라는 점이 원작과 달라진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원작엔 없지만 추가된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계절의 감이라던가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생각하는 이 애니메이션에만 추가된 어떤 숏은 바에 같이 갔다가 다투게 되잖아요. 이 둘이. 그러니까 사실은 얘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하는 내가 너무 치사해지니까 괜히 이 사람 탓을 하는 그 이경의 마음이 고백되는 장면이 원작에도 있는데 원작에서는 그러고 끝나요. 둘이 그 길에서 대화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먼저 수희가 걸어가죠. 수희가 걸어가고 겨울 옷을 입고 있는 성인의 수희였는데 어느덧 운동복을 입었던 시절의 수희의 모습으로 바뀌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경이가 부르죠. 야 이수희 어디가? 그러면 그 목소리 돌아보면 평균 겨울에 아무도 없는 그 밤거리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정서를 발굴해서 덧입혀줄 수 있는 것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고 나서도 아주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비교를 하시면서 혹은 이런 점이 이렇게 더 나아졌구나 혹은 이런 점이 또 빠졌구나 축약됐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셨겠지만 혹시 원작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생략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로 생략된 것은 은지와의 관계예요. 이경과 은지와의 관계인데 제가 이 생략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마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래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러닝타임의 문제, 시리즈로 화별로 나가야 되는 그 에피소드 구성의 문제 때문에 아마도 빠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혼자 유추를 좀 해보았는데 그 은지의 전 애인 누비가 있잖아요. 그래픽 디자인 한다, 도트 찍는다 이런 대사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와 원래는 조금 더 이경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원작에는 조금 있는데 은지가 이 바에 나타나기 전 상황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속내를 이경이가 처음으로 누비한테 털어놔요. 어떻게 털어놓냐면 수희가 저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어도 나한테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세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수희가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 시절에 이경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얼마나 외로울지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은 건 아마도 이경의 내레이션, 이경의 시각에서 풀어가는 이야기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굳이 설명으로 덧붙어야 된다고 판단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런 결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살아있고요. 은지와 연애를 하죠. 여기 대사로 나오잖아요. 1년이 채 가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경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은지와의 연애를 끝내는 과정도 조금 더 자세히 소설에 등장을 해요. 이때 이경은 무지막지하게 은지에게 매달립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그 읍소를 은지에게 하게 되는 건데요. 그때 이런 묘사들이 나와요. 은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온전히 자신을 향하지 않은 마음은 드러나게 마련이었고 그게 이경을 얼게 했다. 조국에는 특별한 뜻이 없는 은지의 말과 행동이 비수가 되어 이경에게 날아왔다. 은지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경을 상처 입힐 수 있었다. 어떻게 이 사이가 1년 동안 멀어졌는지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34살 정도의 나이가 돼서 다시 은지를 만나는 그 재회의 장면이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다는 이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수희는 시간과 무관한 곳에 이경의 마음 가장 낮은 지대에 꼿꼿 서서 이경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불러도 듣지 못한 채로 이경이 무슨 세계의 파편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곳까지 이경은 손을 뻗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마치 조제를 버리고 나온 스네오처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무슨 세계에서 이경이 수희를 데리고 나올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이런 관계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또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고요. 두 분은 영화를 보고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송아림 성우님은 대사도 궁금한데 이건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 그리고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게 좀 나뉠 것 같기도 해서요. 두 분이 좋으셨던 장면, 대사에 대한 생각들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둘이 행복했을 때가 서로 장난도 치고 같이 공부하면서 깨르르르 웃고 그러니까 항상 수희가 노력하는 만큼 행복했던 시절은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장면이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수희한테 오래 남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희의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꽁냥꽁냥 서로 사랑을 나누던 시절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대사는 저는 많은 걸 참아야 됐던 수희의 입장으로서 사실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한 번 더 참고 성숙하게 이제 이경이한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는 순간에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준 거 그냥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끝까지 나름의 배려를 놓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마도 공을 차던 시절에 수희도 진짜 행복했을 텐데 본인은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거야의 마음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하필이면 또 배경이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된 수희가 그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이경은 끝내 알지 못하죠. 아마도 그 배경 때문에라도 2002년이라는 것을 영화가 포기할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들기도 하고요. 김태토님은 어떤 대사 혹은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겨울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운동복을 입은 수희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 이경이가 어디가 이렇게 딱 말했던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아련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때 돌아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은데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거리를 수희가 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장면이기도 하고 저는 의외로 오프닝 씬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최현웅 작가가 문장을 별로 되게 촉촉하게 쓰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런 수식어들을 다 좀 걷어내고 약간 건조하리만 사실만 좀 묘사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문체를 쓰는 작가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도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던 이경이 수희가 차는 공에 맞았다. 마치 무슨 사실 정황 얘기하듯이. 그리고 안경테가 부러지고 코피가 날 정도의 충격이었다. 이게 이 시작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가타부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게 사랑이 시작되던 순간의 충격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축구공이 날아오는 걸 이경이는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 느리게 그 장면들을 보고 있고 그때 막 이경에게 수희가 달려오고 나뭇잎은 바람에 막 흔들리고 초여름이니까요. 그렇게 사랑의 순간들을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촉각의 인상으로 전달하게 하는 것 그 기억과 감정을 시공간으로 재현해내는 것이 또 이 애니메이션의 성취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김태돌님의 아참 노래 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레즈비언 바에서 들려오는 가사를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뭐 이런 가사야. 거봐 내가 말했잖아 너는 안 될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여자는 널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의 가사예요. 그리고 너보다 키 크고 잘생긴 여자를 그녀는 뭐 좋아하고 그녀는 페미니스트야 이런 식의 가사들이 나오는데 아까 거의 음악생활 초반에 쓴 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가사는 어떻게 쓰게 된 이야기예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썼는데 그때 제가 한참 대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학교에서 그런 한참 여성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곡 이렇게 만들어서 과제로 내면 교수님이 A를 주실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좀 약간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또 마침 어떤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한참 일고 있어서 저도 분노에 휩싸이던 때가 있었는데요. 나는 뭔가 밖에 나가서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주입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었고 이 곡이 나보고 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구글에 김뜻돌 치면 김뜻돌 페미? 김뜻돌 아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또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구나 싶으면서 많은 뭐 퀴어 페스티벌이나 제 노래가 필요한 많은 곳에 혹은 또한 본인의 애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많이 좀 쓰였으면 좋겠다. 좀 사이다 같은 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고 또 이렇게 좋은 영화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이 만든 다른 곡 중에 이 영화의 스코어로 또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정우라고 있어요. 그분의 맨 마지막에 여운을 더 증폭시켜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여름. 이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죠. 네네. 나는 왜 정우 씨가 안 오고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정우 너무 좋아해요. 정우 씨가 제 노래 피처링을 했어요. 작은 종말이라는 곡이고 저의 정규 1집에 있는 곡이고요. 그 곡 저랑 정우 씨가 이렇게 서로 번갈아 약간 대화하듯이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뭔가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 여기에 작은 종말이 나와도 참 잘 어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스트리밍으로 곡을 또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화의 삽입곡으로 들어간다는 게 결정됐을 때는 다른 뮤지션들의 곡이랑 같이 쓰인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오늘 들어보니 선호정아님도 있고 민호이 노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기했습니다. 네. 혹시 영화 음악 자체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네, 너무 해보고 싶은 분야고 저는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연기를 해봤는데 연기도 너무 재미있는데 어쨌든 저는 뮤지션의 자아가 있으니까 뭔가 그게 어울리는 음악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감정을 고조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두 분께 공통으로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궁금하셨던 점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다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작업이잖아요. 성우라는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뮤지션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회도 있지만 1차적으로 누군가 만나는 것은 귀로 듣는 음악의 과정이니까요. 그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한다,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과정에서 크게 느끼는 고민이나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느끼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 각각 어떤 점들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모두에게도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감정인 걸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업의 특성상 사실 연기라는 게 이게 내가 느끼고 표현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우는 또 발음까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전달이 주로 목적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안하게 연기할 수 없는 환경이 많거든요. 조금 더 계속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더 성심성의껏 더 연구해야 되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많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이 내용이나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런 생명력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소화기관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 노래 부를 때 생리현상이 나올까봐 흐름이 나올까봐
매번 항상 이렇게 삼키고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막 노래 부르다가 실수로 막 튀어나온 적도 있었고 그런 2차원적인 고민도 있고 뭐 제가 앨범을 좀 여러 개 냈는데 저도 들으면서 내 목소리들이 앨범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 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가끔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저도 되게 자아가 여러 개인 사람으로서 매번 앨범마다 어떤 목소리, 어떤 자아로 노래를 불러야 할지 그것도 고민되고 또 막상 무대에 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 그냥 뭐 그게 몰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날 온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게 되는 것도 있고 되게 그냥 실제로 뭔가 무대에 서거나 할 때는 그냥 뭐 이런저런 자아 이런 거 없이 그냥 온전한 저로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성우랑 다른 지점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저를 전달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날의 기분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그냥 마음가짐입니다. 뮤지션들마다도 그 접근법이 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본인은 캐릭터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뮤지션으로서의 자아와 나의 자아를 분리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퍼포머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뚫리는 작업은 그렇게 좀 일치된 작업인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좀 분리시켜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으로서 분리시켜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하실 수 있다면. 네. 네.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누군가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점이라든지 같이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셨던 관객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TV에서 감독님 이 원작 한 소절을 직접 낭독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이제 애니메이션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하셨다고. 근데 초창기에 직접 본인 작품에 더빙을 하셨다가 그걸 엄청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우님께서 만약에 감독님께서 더빙을 직접 하신다 했을 때 어떻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어떨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근데 직접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 한정 감독님과 그냥 대화를 나누셨을 때 네. 느낌을 생각해 보면 네. 혹시 이 캐릭터 중에 네. 누군가 목소리는 좀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진작에 지금 떠오르는 극중 역할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원 감독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감독님이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받아서 이경이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또 그때 이경이랑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셨어요. 감독님이 쇼컷이셨는데 이경이도 쇼컷에 이제 안경도 쓰고 감독님도 안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이의 모습이랑 또 되게 뭔가 비슷했고 또 되게 가녀리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라는 게 체형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경이와 굉장히 외관도 비슷하셔서 저는 이경이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또 되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실제로 그 단역 정도는 본인이 소화하시는 경우들도 솔찬히 있긴 하더라고요. 뭐 디즈니 픽사의 경우만 봐도 크레딧을 뒤지면 감독들이 꽤 많은 역할을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게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궁금하신 점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동시에 드셨는데 먼저 앞에 계신 분께 드릴까요? 네, 그 영화는 이경이 시점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경이가 헤어지고 나서 이제 은지랑 사귀는 내용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우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수인은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지냈을지 그 약간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 그래서 너무 슬퍼요. 수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은 사실 이경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됐던 거라면 이경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경이와 함께 이제 살 곳을 찾아야 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목적이 생기고 나서 일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뭐 굳이 이경이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그게 많은 이제 중심이 되었던 건데 그런 이경이와 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수희는 예전처럼 똑같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치만 끝까지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이경이를 만나기 전부터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경이와 함께 있던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고 즐겁게 살지 못했을 테지만 그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한결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요. 너무 아파요. 혹시 끝자리만 보시면서 수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셨어요? 만약 저도 상상해봤는데 한 3년은 또 솔로로 지내다가 갑자기 좋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한 10년째 사귀고 있지 않았을까. 장기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겠다. 오히려 이경이는 이제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애가 주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치이고 막 이놈이 좋다가 저놈이 좋다가 막 이런 사람인데 오히려 수희는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본인을 잘 탐구하면서 오히려 되게 잘 자리 잡고 살았을 만한 좀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저도 바람을 하나 덧붙여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행복일지라도 남을 위한 행복 말고 자기를 위한 행복을 정말 하나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줄에 손 드셨던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성우님께서 이경이도 같이 오디션을 봤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아까 수아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른스러운 캐릭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경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줏대 없고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희에 대한 것도 사실 많은 호기심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은지에 대한 것도 호기심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호기심을 갈구하고 원하고 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결국에는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경이는 본인한테 약간 아직은 솔직해지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은 호기심을 계속 찾아서 떠난다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탐구하기 위한 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경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수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일찍 만났다고 생각해요, 수희를. 나중에 만났다면 진짜 수희랑 100년으로 했을 텐데 너무 첫사랑을 수희를 만나버려서 이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수희보다 더 엄청난 게 있겠지라고 감히 상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어리고 그러니까 수희는 되게 어른스러웠다면 이경이는 많이 어리고 그리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만약 좀 미워할 수만은 없는 친구인 게 제가 스무 살 탁절했던 것 같거든요. 뭐 지금도 저런 모습이 없다고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그런 시절의 딱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경이도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둘 다 너무 행복을 바라게 되는 인물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두 분이셨네요. 그럼 두 분 다 마이크 드리죠. 그 작중에서 외가리라는 메타포가 나오는데요. 외가리가 처음에 이제 수위와 함께 강을 걸을 때 한 번 나오고 중간에 은지와 함께 그 청계천을 걸을 때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수위를 회상하면서 한 번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경이가 외가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다면 답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수위와 했던 그 시절을 그냥 다 주마등처럼 싹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후회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수위를 처음 만났던 설렘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감정과 함께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이제 나는 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본가에 외가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외가리인 줄 처음 알았어요. 아, 외가리구나. 그새 이름을 알았다. 네, 저는 외가리였다. 이렇게. 그 외가리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고향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수희를 생각하는 이경의 어떤 묘사가 원작에 있는데요. 수희가 이곳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수희와 이곳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1년 반 정도였지만 그 시간의 밀도는 수희를 만나기 전에 17년을 압도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외가리를 볼 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20년이고 훨씬 수희와 보냈던 시간보다 길지만 그 밀도는 나의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를 압도했어. 내 인생에 무언가의 흔적을 남겼어라는 생각을 그 외가리를 볼 때마다 아마 이경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그 원작에서는 이경이와 수희가 이제 이별을 할 때 이제 수희의 이제 냉장고에 딸기 우유가 많이 남아져 있었다고 그런 장면이 묘사되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영화에서는 빠져서 좀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수희가 약간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좀 묵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경이와 수희가 이별할 때만큼은 이제 수희가 눈물을 보였는데 혹시 성우님께서 그 장면을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한 3번인가 4번인가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려고 하고. 근데 물론 이건 제가 이경이의 그 시선에서도 계속 보고 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울음이 너무 서럽게 나오는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엉엉 울었는데 감독님이 조금 더 참듯이 울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수희는 끝까지 우는 것도 그렇게 목 넣어서 엉엉엉엉 울지 못했던 거죠. 길게 울었지만 그 길게 우는 시간 내내 다 참으면서 근데 참으려고 했지만 못내 터져나온 눈물 이런 부분에 저도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울 때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걸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행복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계속 눈물이 나면 어떡하지? 이 심정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연출할 땐 이게 핵심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누군가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는 내가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앞에서 나를 압도할 정도로 울고 있으면 내 눈물이 들어가면 되게 머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출할 때 감정을 좀 제어하고 참고 이런 것이 수희의 캐릭터에도 어울리지만 관객을 위한 어떤 여운을 위해서 열어주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둘이 헤어질 때 뭐 받았던 선물 같은 거 다시 가져오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도 지금 들어오면서 마케팅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CD가 있잖아요. 뭐 신해철 CD도 있고 카펜터스 CD도 있고 이것도 감독님께서 최은영 작가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CD를 서로 주고 받았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 끝에 디테일한 설정을 추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여름에 대해서 목소리 연기하셨던 분 그리고 음악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그 여름으로 관객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신 소감을 끝으로 들어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같이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했었는데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도 해주시고 또 많이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그 내용들 들으면서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도 많이 발견하고 되게 앞으로 기억에 좀 오래 남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작품을 만난 것도 여름이었고 지금도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관람하신 분들에게도 이 여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GV는 처음인데요. 노래 부르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부끄러워가지고 뭔 말을 해야 되나 어젯밤부터 좀 걱정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 성우분님이랑 기자님이 너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네, 편하게 그리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디선가 두 분을 실제로 뵙거나 뭐 송아리 성우의 목소리나 김국돌님의 목소리를 퍼포먼스를 보시면 반가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여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시고 내쉬는 숨 그 자체였다.